네,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들여다보는 시간, 월간 유의점. 이번 달 주제는 학교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 내용뿐 아니라 교사, 친구와 어울리면서 사회생활을 배우기도 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이죠. 네, 오늘 첫 시간에는 학교의 역할과 기대하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서은수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교사와 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왔다고요? 네, 학교를 이야기할 때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중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학교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정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안산 원곡고등학교에서 1학년 통합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홍원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천 중산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조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성여고에 재학 중인 3학년 박시현이라고 합니다. 대화하는 게 편하다. 저는 좀 애매해하는데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있다. 하나, 둘, 셋. 1년 중에 좀 가끔 학교를 나가기 싫다 이런 날이 있어요.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고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하는 날일 때, 이럴 때는 정말 누가 대신 좀 출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특히 시험 보는 날, 하루만 더 공부를 하면 결과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런 날. 나는 선생님, 학생과 대화하는 게 편하다. 하나, 둘, 셋. 오, 그럼 다시 한번 해도 될까요? 하나, 둘, 셋. 요즘 이제 시대가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의 그 변화의 속도를 잘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조금 좀 썰렁한 아저씨 개그처럼 아이들이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 조금 세대 차이라고 하죠. 세대 차이도 느껴지지만 그렇게 대화를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예전보다는 좀 더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권리에 대한 의식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예전보다 필요해졌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설득의 시간, 이해를 시키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만이라도 제가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디지털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핸드폰을 뺏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갤럭시 탭 이런 거를 가져옴으로써 더 오히려 과도하게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핸드폰 문제는 이게 규제라는 말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어떤 과도한 디지털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이런 용어를 좀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학생들이 그럼 절제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절제 능력이 있죠. 네. 있는데 분위기에 쉽게 흡수되는 특성도 청소년기에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저희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대학을 무조건 가야 한다라는 약간 의견이 좀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는 더 많은 걸 못 배우고 오로지 학교에서는 경쟁 구도, 경쟁 사회
이런 것만 배우게 되는? 학생은 좀 성인하고 다르다라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경쟁은 성인들과 똑같이 어떨 때는 더 치열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교육에서 입시에 대한 부분이 매우 강조되다 보니까 학교는 대학 잘 가려고 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학교는 다양한 가능성을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고 학교의 구성원은 학생, 교사, 학부모 이렇게 셋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학생의 목소리는 적게, 학부모와 교사의 목소리는 크게 약간 이런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교권 침해도 일어나고 하니까 지금 학생의 인권이 너무 올라와서 이런 거 아닌가 했는데 이게 둘 다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때로는 경쟁을 하지만 아이들이 그 경쟁에 사무쳐서 졸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는 자기의 친구들과 사회의 어떤 화합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학교가 아닐까.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대면에서 뭔가 활동을 같이 하는 것에 굉장히 굶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체험해보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왕이면 행복한 추억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겉은 비슷해 보이지만 학교는 계속 변해왔다. 이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옛날과 비교해보면 학교가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학생 수의 변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저출산의 영향인데요. 올해 4월 기준으로 만 18세 이하 유치원과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587만여 명으로 10년 전보다 학령 인구는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한 학급당 학생 수도 꾸준히 줄어들었는데요. 중고등학교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 반에 40명 이상인 학급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보면 2012년 한 반의 학생 수는 중고등학교 모두 약 32명에서 올해 중학교는 25명, 고등학교는 2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학생 숫자의 변화 같은 물리적인 변화 말고도요, 사제 간의 관계라든가 학교 분위기라든가 이런 문화적인 변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수직적이지만 과거와 비교해보면 점점 수평적으로 바뀌고 또 학생의 인권이 전보다 개선된 측면이 있습니다. 2010년 서울시 교육청이 체벌 금지를 선언하고 이듬해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체벌을 부분적으로 금지했고요.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서울시, 광주광역시 교육청 등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학생 인권 조례를 제정, 공포했습니다. 학생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학교 체벌금지 선언이나 학생 인권 조례 등이 체벌이나 복장, 두발 규제가 당연했던 학교의 풍경을 많이 바꿔놓았다고 평가합니다.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입시 경쟁은 좀 더 심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입시 경쟁은 영상에서 보신 대로 교사와 학생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들의 여전한 입시 스트레스는 통계론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 7월 시민단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발표한 설문조사를 보면 중학교 3학년의 절반, 일반 고등학교 3학년의 60% 이상이 학업과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학업 성적으로 인한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일반 고등학교 3학년의 56%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월간 뉴이저에서는 이런 입시 문제를 비롯해 교권 침해, 학생 인권 등 학교를 둘러싼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함께 생각해볼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학생과 교사들이 이제 직면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현안, 앞으로 한 달 동안 깊이 있는 취재 기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은수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